자, 이제 오늘 나올 거는 두 번째 삼포도에 대해서 오늘 배우면 중3은 2학 3학년 2학기 1단원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삼포도의 정의부터 해야죠. 삼포도의 정의는 뭐냐면 대표값을 중심으로 자료가 흩어진 정보를 수치화한 것. 자, 이 수치로서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표현한 거야, 그렇죠? 수학은 자꾸 이거 숫자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오케이? 우리 GNP, GDP 이런 것도 전부 다 경제 상황을 숫자로 하나 표현을 딱 해놓고 그걸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야, 그거 흔들린다 조심해요. 자, 그러면 수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삼포도를 나타내는 기법은 여러 가지인데 중등 과정에서는 딱 두 가지만 배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대표값을 평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기법 두 가지를 배우고 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전에 일단은 삼포도의 의미부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한 다음에 출발하는 게 되게 좋아요. 계산은 나중에 하고 삼포도의 이해를 좀 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좀 했지만 삼포도는 자료가 흩어진 정도인데 흩어진 정도가 클수록 높은 수치를 갖게끔 고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숫자가 작아질수록 삼포도가 낮게 해야지 이해가 쉽겠지. 그죠? 그리고 이해하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럼 삼포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두 집단 A, B가 있는데 똑같이 대표값은 80이라 하더라도 이 대표값의 신뢰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삼포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좀 얘가 A라는 놈이 100점짜리도 있고 빵점짜리도 있고 하여튼 평균 내보니까 80이고 B라는 집단은 81점, 82점, 79점 이렇게 80점 근처에 오밀조밀 몰려있어서 평균이 80일 수도 있지. 그럼 두 집단 중에서 80의 대표성이 더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떤 집단이죠? B죠. 자, 삼포도가 어떻게 될수록 낮을수록 그 대표값의 신뢰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잠깐 그냥 곁다리로 이거는 정규 분포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할 건데 큰 의미 없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꾸 문제에서 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 자체를 생소롭게 여겨서 그런 거야. 자, 정규 분포라는 건 뭐냐면 그 통계학자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개체 수가 100개만 넘어가게 되면 자료의 분포도가 대칭성이 자꾸 생기는데 만점이 있고 빵점이 있겠지. 그러면 못하는 놈도 조금이고 잘하는 놈도 조금이고 보통 이게 슉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성향이 자꾸 강해지다가 나중에는 좌우 대칭형으로까지 간대요. 그래서 일종의 카오스 이론하고도 연결을 시키는데 무질서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더 규칙성과 질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난수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표에다가 숫자를 1부터 10까지 막 랜덤하게 막 적어놔. 그럼 무질서도를 강하게 적을수록 점점 많은 숫자를 집어넣을수록 내가 일부를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평균을 내게 되면 그 평균은 계속 똑같이 5로 자꾸 수렴이 되는 경향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 카오스는 무질서도에서 오히려 정형화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요 최고의 봉우리에 보통 대표값이 많이 위치해. 대표값들이 평균이면 평균, 중앙값이면 중앙값. 알겠습니까? 대표값들이 요 봉우리에 좀 위치한다. 이해를 좀 이해해두고 자, 그런 다음에 다음 예제를 통해서 삼포도를 이해해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제
빵점이고 100점으로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된 B 집단, 이렇게 된 A 집단이 있어요. 당연히 여기는 도수겠죠, 도수. 다음 점수를 마킹한 어떤 명수, 그죠? 자, 그러면 A, B 두 집단 중 산포도가 낮은 집단은 B. 다 틀려. 산포도가 낮으면 몰려 있는 거죠. 어디에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평균 중심에 막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값 중심에. 그러면 봉우리에서 치솟아 올라야 돼, 도수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B는 만점짜리도 많고 빵점짜리 하위권도 많고 이래가지고 평균이 돼서 80된 놈이고, 집단 A는 만점도 얼마 없고 빵점도 얼마 없어. 오직 요 평균 근처에만 도수가 급격히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산포도가 낮은 집단은 뾰족한 A가 되는 거야. 산포도가 낮다라는 얘기는 흩어지지 않았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였다? 모였다라는 얘기죠. 산포도가 낮다. 흩어짐의 정도가 낮다. 모였다. 어딘가에 몰려있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참 이런 거 대한민국 교육 안 좋아요. 이상한 말장난으로 애들 또 현혹시킨다. 수업도 안 해. 자, A, B 두 집단 중 자료의 분포가 고른 집단은 무슨 말이야? 그죠? 고른 집단은 이렇게 하면은 답변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이 애들의 막 어휘력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고른 집단. 그럼 여러분 뭐인 것 같아요? 여러 곳에 많이. A, B 중 누군 것 같아요? B. B인 것 같죠? 그쵸? 네, 다 틀려. 어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맞히고 이건 틀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르다라는 어감을 이해 못해서 그렇죠? 이런 거 좀 없앴으면 좋겠어. 이 고르다라는 걸 보니까 애들이 골고루를 떠올려. 여러 가지. 그 골고루가 아니야. 얘는 채로 걸러냈다는 뜻이야. 채로 이렇게 모래를 확 부어버리면 채로 탁탁탁 그러면 작은 알갱이만 탁탁탁 나오지. 이 고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고 이렇게 골고루 있다라는 게 아니라 얘는 골고루 있다라는 얘기고, 고르다라는 얘기는 위에 어떤 필터링이 하나 된 거야. 채가 있어가지고 샥 집어넣으면 정말 일정한 알갱이들만 여기에 이렇게 다 모여있는 게 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고르다라는 얘기는 점수대가 비슷하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점수대가 비슷하다. 그러면 산포도가 낮아야지. 그렇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자료 해석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A 집단을 이렇게 해놓고 B 집단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이쪽이 점수고 이쪽이 도수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A, B 중 자료가 고른 집단은 A. 또 틀리네. A야 B야? 자료가 고르다. 자료의 값들이 비슷비슷하다. A. 산포도가 낮다. A 아니에요? A죠. 뾰족히 모여있는 게 있잖아. 오케이? 이해 가요? 네. 자료가 고르다라는 거는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비슷비슷하다니까. 응?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A, B 중 더 우수한 집단은 B. 우수한 집단은 B라고 대답할 줄 알아요. 선생님 왜요? 빅점이 많은. 앞에 쪽에 왜? 이 봉우리가 대표값이야. 봉우리의 높낮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점수의 위치가 중요한 거지.
A의 대표값보다 B의 대표값이 더 높지. 그래서 판단을 할 때는 대표값으로 하는 거야. 근데 그 대표값은 어디에 위치한다? 주로 봉우리에 위치하는 거야. 알겠어요? 봉우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질수록 잘하는 거지. 그렇죠? 얘는 점수가 낮은 놈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고르다라는 거는 누가 더 잘한다라는 기준은 되지 못해요. 알겠어요? 우수하다라는 판단은 대표값으로 하는 거고, 그것을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는 삼포도가 결정을 해주겠지. 그치? 그리고 느낌을 잘 분석해서 자료를 읽어낼 수 있을 텐데. 그럼 대충 삼포도가 이해됐죠? 좋아요. 그러면 필기해놓고가 아니라 옆에 판다 쓰면 되죠? 뿅. 자, 그러면 이제 삼포도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는데 딱 두 가지,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배웁니다. 말이 너무 어려워요. 원래 어른들이 쓰는 말들은 좀 어려워요. 주로 한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분산부터 배워봅시다. 분산은 삼포도를 어떻게 수치화했냐면, 어떻게 수치했냐면 이거부터 출발해야 돼. 편차의 정의부터 해야 돼. 삼포도를 이야기해서, 분산을 이야기해서 잠깐 편차에 대해서 했는데, 편차는, 자, 우리는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배우는데, 분산과 표준 편차는 그 대표값을 평균으로 하는 삼포도예요. 자, 대표값을 중심으로 흩어진 정도인데, 평균을 중심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분산과 표준 편차예요. 그리고 편차란 말이 나왔죠. 자, 그럼 편차가 뭐냐면 별량에서 평균이라는 대표값을 뺀 값이에요. 알겠어요? 절대로 뭐가 아니라 평균에서 별량을 빼면 안 돼. 자, 외우기는 쉬워, 기억하기 쉬워. 잘 생각해봐. 별량이 더 크면 편차를 양수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 음수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 양수로 하는 게 낫겠죠? 평균이 70점인데 내가 80점이야. 편차가 얼마? 10 이렇게 얘기해야지. 마이너스 10 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별량이 평균보다 크면 양수로 내가 표현하고, 별량이 평균보다 작으면 난 평균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 음수로 표현하는 게 맞겠지. 그런데 이 편차의 성질이 있어. 편차의 총합이 제로야. 이래서 문제 발생. 헐, 나는 이런 차이들을 다 더하고 싶은데 합치면 0이 돼버려. 자, 정말 그런가요? 자, 증명해 드릴게요. 별량 A, B, C, D, E의 평균을 내가 M이라고 해볼게. 그럼 분명 5개의 별량이 있으니까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M이 된다는 얘기지. 즉, 별량의 총합은 뭐랑 같다? 평균이 다 평균 점수 맞은 것처럼 계산해서 5 곱하기 M에도 결과가 같다. 이런 거 우리 많이 써먹잖아. 자, 그럼 편차 총합. A의 편차는 A에서 평균 뺀 거야. B의 편차는 자기 자신에서 평균 뺀 거야. 자기 자신에서 평균 빼고, 자기 자신에서 평균 빼고, 자기 자신에서 평균 뺀 게 편차 총합이지.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 한 연회에 5M을 빼지. 근데 얘랑 같다며. 어차피 얘는 제로가. 그치? 에라이, 그러면 흩어진 정도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예를 들면 평균이 한 가운데쯤 있다 그러면 평균보다 큰 놈은 플러스고 평균보다 작은 놈은 음의 편차 값을 가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제곱함. 제곱하면 무슨 일이 되나? 다 양수.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지죠? 네. 그래서 분산은 된장. 일단 여기까지 필기할게요.
너무 좁아. 샵 몇 번이죠? 샵 없어요. 1번에서 이제 분산해야 되죠, 분산. 자, 분산은 뭐냐, 이제 지금 삼포도를 4번인데요 지금 4번부터 시작해요. 삼포도의 종류가 3번. 아, 그 3번의 하위 항목이에요. 아, 삼포도의 종류에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다. 자, 분산은 이제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데 문제가 편차 총합이 0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편차를 제곱해버리자. 그래서 결국 얘기하면 편차 제곱의 총합을 뭐로 나눈다? 네? 별량의 개수. 별량의 총 개수로 나누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분산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총 개수로 나누는 게 분산이라고 정의하게 되면 이거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렇게 표현도 해요. 분산을.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평균이지. 그치?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 편차 제곱의 총합은 역시 뭐랑 같아진다? 분산 곱하기 뭐다? 총 개수랑 같은 거야. 오케이? 당연하죠? 네. 자, 요거 문제 가끔 나오니까 잘 기억하세요. 편차 제곱의 합을 내가 구해야 돼. 근데 분산과 도수의 총개수가 나오면 분산에다 총개수를 곱하면 편차 제곱의 총합이 나오겠군.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가 어려운 건 항상 어디서 나오냐면 도수 하나 더 해야 돼. 그래서 이게 1번이야. 1번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숫자로 할게요. 증명을 해줘 놓고 기억할 테니까. 자, A라는 별량의 평균 빼고 A라는 별량의 평균을 빼고 C라는 별량의 평균을 빼서 제곱하고 D라는 별량의 평균에서 빼고 E라는 별량에서 평균에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이게 분산이죠. 변형이 없자. 왜 변형할 생각을 했냐면 식이 구조적으로 대칭하더라는 얘기야. 요거 완전 제곱 빼면 x제곱 마이너스 2am 플러스 m제곱이지. 가운데 거는 b제곱 마이너스 2bm 플러스 b제곱이지. 땡땡땡 8에 벗어 2의 제곱 마이너스 2em 플러스 m제곱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다 따로따로 쓰잖아. 네네네. 5분의 a제곱 b제곱 2제곱.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 더하기 2제곱 한 다음에 플러스 5분의 마이너스 2m이 똑같잖아. 다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m으로 묶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 이렇게 되고 더하기 5분의 m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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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5m제곱 이렇게 되지. 자, 여기서 5 지워집니다. 5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이게 평균 m이겠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2m에다가 m 곱하면 마이너스 2m의 제곱 더하기 m제곱이지. 네. 오케이? 자, 계산이 되면 m제곱이야. 자, 과정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결과가 그 결국 뭐냐? 얘를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 제곱의 평균 빼지 말고 그냥 별량을 제곱해버려서 평균을 내버려. 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빼버리자.
그럼 계산이 수월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은 편차를 다 구해서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내도 되지만 그것이 귀찮으면 제곱을 먼저 해서 평균을 낸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빼도 되더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도수 분포표에서의 분산을 알아야지. 이게 이제 시험에 뭐 주로 나오겠지. 다섯 번. 예제를 좀 들자. 이거 왜 배울까? 뭐 계산의 편의성도 있지만 가끔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A와 B와 C와 D와 E의 평균이 5고 분산이 10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 더하기 E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이거 무슨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뭔 소리야 그쵸? 이걸 이해는 안 돼요. 즉 제곱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제곱을 다 더해서 5로 나눈 게 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뺐더니 뭐가 나왔다? 분산 10이 나왔다 이 얘기야. 이 식을 세워라 라는 문제지. 그럼 1로 넘기면 35 35를 5로 나누면 7 그쵸? 아 5를 곱해야지 5 곱하면 얼마? 35. 뭐야? 35 곱하기 7 하면? 175. 85. 어? 35 곱하기 7 하면 7호 아, 35, 245. 37에 21, 200, 240. 40, 75, 35 아니잖아 5 75 곱하는 거 아니에요? 아 5곱해야지 나 어쩌면 5, 175요. 25, 35, 15 하니까 170 이렇게 해서 답을 낼 수 있겠죠. 자, 공식을 기억 안 하면 큰일 나겠죠?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이건 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도수분포표에서 해보세요. 자, 도수분포의 분산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서 정리를 후반에 하겠습니다. 자, 도수분포표는 자료의 구체적인 숫자들이 사라지고 계급 1렙부터 10렙부터 20렙까지 2명 있고 20렙부터 30렙까지 몇 명? 2명 30부터 40렙까지 몇 명? 4명 40렙부터 만렙까지 몇 명? 3명. 3명 그래서 총 몇 명? 10명 이렇게 11렙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요 범주 내 몇 명이냐 이렇게 카운팅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의 전체적인 경향은 알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자료의 특징을 모르죠. 따라서 여기서 정확한 분산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하지만 구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어떻게 본다? 대표값을 가진 놈이 한 명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얘를 뭐? 25점이 2명 있다고 생각하고 35점이 몇 명 있다고 생각하고 4명 있다고 생각하고 45점이 몇 명 있다고 생각하고 3명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데이터 변량이 있다고 생각하고 분산을 구하라 이런 뜻이야. 따라서 얘는 평균 도수분포표에서 평균 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변량 대신에 계급값으로 대표하자는 얘기죠. 계급값 빼기 평균을 하겠지. 계급값을 대표해서 그걸 변량이라고 생각하겠다는 얘기니까 이게 편차야. 도수분포표에서 편차 제곱에 어때? 계급값 곱하기 평균 곱하기 뭐 해야 돼? 도수를 해야지. 25에서 평균 빼기 아니라 그냥 2명 있잖아. 35점이 몇 명 있어? 4명 있잖아. 도수를 곱해야지. 그런 것들을 다시 총합해야지. 그치? 그래야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 나오는 거고, 총합이 나오는 거고. 그거를 도수 총합으로 나누면 도수분포표에서의 분산이라고 정의하자. 오케이? 이것도 역시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개 극값을 그냥 다이렉트로 제곱해서 도수 곱한 다음에 개를 도수 총합으로 나눈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도 결과가 같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역시 빨리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주 쉽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설마 35회고 평균 다 구해가지고 막 난리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쵸? 선생님 평균 쉽게 구하는 거 가르쳐 주잖아. 네. 그보다 분산이 더 쉬워. 그쵸?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쵸? 갑자기 한시름이 착 나와지죠. 여러분 숙제하면서 야 그거 선생님한테 안 배웠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거 없었어요? 그거 있었어요. 있었죠. 야 그거 큰일 날 뻔했는데 야 그거 쫙 빼가지고 계산하니까 엄청 편했지. 워크북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분산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분산했으면 여기다가 그냥 조그맣게 자 A 표준 편차는 간단해요. 선생님 그럼 표준 편차는 뭡니까? 표준. 루트 분산 끝. 응? 표준 편차는 분산을 구한 후에 루트를 시한 값으로 정의한다. 끝. 여기 그럼 있는 표준 편차 구하려면 뭐부터 구해야 돼? 분산. 표준 편차는 그냥 루트 씌우면 끝나는 거지. 분산에다가. 오케이? 자, 선생님 루트를 왜 씌워줍니까? 그걸 내가 대학교 때 교수님한테 물어봤어. 통계학을 듣다가. 선생님 왜 루트를 왜 씌워줘? 그냥 분산 하나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요. 굳이 쓸데없이 표준 편차를 만들어서 루트까지 씌워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왜냐면 선생님 고등학교 때 내가 그걸 물어보니까 대학 가서 물어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학 가서 물어봤어. 왜 루트를 왜 씌워요? 그랬더니 잠재워줘야 된대.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제곱을 함으로 인해서 수치의 절대값이 너무 커진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것이 다른 데이터와 혼용이 되려면 그렇죠? 약간 다시 축소 이 값 자체를 약간 표준화시킨다는 얘기는 다른 것들과 이렇게 융합을 잘 할 수 있게끔 적용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직은 네가 이해 못하겠지만 통계학과를 전공하면 가르쳐줄게 하면서 지금은 루트로 씌워서 뻥튀기 된 값을 조금 다운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해준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 오케이?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분산보다 표준 편차를 더 많이 써. 루트를 씌워놓은 값을 C 다른 산포도 및 대표값들하고 연동이 잘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필요에 의해서 표준화 작업이에요. 두루두루 잘 쓰기 위해서 다른 것들과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빨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둬야 되겠죠? 네. 그러고 끝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자, 별량의 변화에 따른 대표값과 산포도의 변화 이 정도 해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별량이 A, B, C, D, E가 있습니다. 이때의 평균을 M이라고 부르고 분산을 A라고 부르고 표준 편차를 B라고 해봅시다. 어차피 루트 A지만 평균이라고 부르고 얘를 분산이라고 부르고 표준 편차가 뭔가 나왔다 칩시다. 근데 우리는 이걸 배웠어. 일정한 숫자를 더하거나 빼면 평균도 똑같은 룰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이동하는 거죠. 전부 다. 야, D 쓰면 안 되겠다. D를 써놔가지고 된장. K라고 하자. 별량에다가 똑같은 숫자 K를 다 더하게 되면 평균도 K가 당연히 더해지겠지. 여기까지 저번에 평균 구할 때 써본 거잖아. 5K 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로 다시 나누잖아. 아, 그치?
잘 생각해봐. 별량의 총합이 5K만큼 늘어나는데 다시 5로 나눈다고 주다 그냥 보니까 K만 K만큼 더. 늘어나겠지. 자, 그럼 분산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 봤더니 자료의 값이 평행 이동을 했는데 분산이 변할까? 변하지 않겠지. 네. 똑같이 평행 이동했잖아. 자료가 다 똑같이 5만큼 커졌어. 흩어진 정도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따라서 그대로 표준 편차도 그대로. 그럼 여기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잖아. 그냥 그대로. 분산을 복잡한 숫자에서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평균 구하듯이 똑같은 숫자로 적절히 빼줘가지고 또는 더해줘가지고 간단한 숫자로 만든 다음에 그 숫자 가지고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하면 되지. 다만 이때는 변화된 평균을 가지고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평균만 다시 복원시켜주면 되는 거지. 평행 이동시켜서. 오케이? 자, 이거부터 하고 예제를 들게요. 자, 상수배를 하게 되면 n 곱했어. n 곱하고 n 곱하고 n 곱하고 n 곱했어. 그럼 평균도 n배 됩니다. 오케이? 나눠도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더하기 ND 더하기 N2를 5로 나누게 되면 N으로 묶이고 5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땡땡땡 2지. 이게 기존의 평균 M이지. 그죠? M에다 N 배하면 되고. 오케이? 아, 평균은 별량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서 변하는구나. 정확하게. 그치? 자, 근데 분산은 좀 달라요. 요걸 해봅시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으로. 자, 얘를 제곱해서 에이 대장 제곱해서 n배한 데이터를 제곱의 평균을 한 연후에, 그죠? 평균의 제곱을 뺐어.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 묶여? n제곱 묶이고 5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땡땡땡땡땡 2제곱 나오지? 네. 여기도 n제곱 있지? 네. 묶이고 이렇게 되지? 이게 뭐야? 기존의 분산이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 변화 전의 평균이지. 분산이지.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n제곱배로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것을 표준 편차가 잠재워 준 거야. 루트 n제곱 a 하게 되면 n 루트 a인데 그게 nb지. 네. 그래서 표준 편차는 평균하고 똑같이 움직이게 되겠네. 상수배에도 제곱배가 안 되고. 이해가요? 네네. nb가 되죠. 똑같이. 자, 그럼 분산은 제곱배가 되네. 그쵸? 상수배하면. 네. 네 번째. 얘를 다시 k만큼 평행 이동시킵니다. 자, 그러면 평균도 똑같이 nm 상태에서 k가 늘어나겠지? 네. 자, 그럼 얘는 이 상태에서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왜? 얘는 역시 얘 평행 이동을 줘. 평행이다. 평행 이동할 때는 평균이 아니라 분산과 표준 편차 값은 바뀌지 않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7, 18, 19, 20, 21, 22 이렇게 하면 평균이 19죠? 네. 얘 분산을 구하고 싶어. 그럼 다 19씩 빼. 19씩 빼도 뭐가 안 줄어들어? 19씩 빼도 저 21, 19 빼면 2. 19씩 빼도 뭐가 안 줄어들어? 뭐가 안 바뀌어? 편차가 안 바뀌지. 뭘탈 이걸 제곱하고 있어? 그냥 밑에 있는 놈을 가지고 뭘 구해도 상관이 없어. 분산 구해도 상관없지? 네. 얘 분산과 같은 거야. 흩어진 정도는. 얘 평균 얼마야? 제로.
제로의 제곱을 뺄 거야. 어디서? 제곱의 평균에서. 마이너스 1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하고 0을 제곱하고 1을 제곱하고 2를 제곱한 다음에 5로 나누면 답이 얼마? 5분의 4 플러스 1 플러스 0. 10이죠. 네. 분산은 이긴 거예요. 왜 17을 제곱하고 잡아졌어? 왜 18을 제곱하고 잡아졌어? 그냥 자료를 평행 이동시킨 다음에 숫자를 다운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면 되지. 다만 얘 평균 구하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내가 구한 평균 0을 다시 원래대로 복귀해서 플러스 19를 해야지 원래 데이터의 평균은 나온 거지. 오케이? 네. 분산은 좌우 양방향 안 바뀌니 간단히 해놓고 풀고 평균은 다시 백해줘야지. 마이너스 K만큼. 그쵸?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도수분포표에서 표준편차 빨리 구하는 거 한번 예를 하나 들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도수분포표에서 이 분산 구하는 거, 그다음 평균 구하는 거 한번 예제 듣고 영상 마칠게요. 자, 이거 얼마 할래? 90부터 빼는 거. 맞네. 말레. 몇 명 하세요? 4명. 7, 5, 1 10이니까 5, 3. 14, 18, 2. 이렇게 할까? 네? 저 어떻게 10이라고요? 10이 돼요? 아, 20. 불가능.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평균도 구해보고, 뭐도 구해보고, 분산도 구해보고, 표준편차도 표준편차. 구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55점이 몇 명 있다? 2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얘는 65점이 7명 있다 생각하고, 75점이 5명 있다고 생각하고, 85점짜리가 4명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95점이 2명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풀으라고 했죠? 네. 자, 전체적으로 각각의 점수를 평행 이동해도 뭐는 안 바뀌니까 분산도 바뀌지 않고 평균은 다시 복원해주면 되니까 75점 모든 별량을 다 75씩 빼겠다. 그러면 0점짜리가 몇 명 있다? 5명 있다. 이게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도수분포표는 이 방식이 되게 유용해요. 얘는 75 빼면 마이너스 10점짜리가 7명 있다. 마이너스 20점짜리가 2명 있다. 10점짜리 4명 있다. 20점짜리 2명 있다. 자, 평균 얘 얼마? 지금 마이너스 75였어요? 네. 자, 여기서 평균 구한 다음에 평균은 다시 빼주면 되겠죠? 자, 이놈의 평균 구해봅시다. 얘 평균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70 플러스 40 플러스 40 얘를 20으로 나눠주면 되죠? 네. 40 40 지워주고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 즉 마이너스 1.5점이 평균이네요. 네. 그럼 다시 플러스 75를 해주면 75 마이너스 1.5가 평균이죠? 73점. 73.5가 얘 평균이 되는 거예요. 분산은 다시 빼해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상태 바로 분산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곱의 평균 400이 몇 명 있다? 2명이 있다. 그 다음에 100이 몇 명 있다? 7명 있다. 빵점 필요 없죠? 100점이 몇 명? 네. 20을 제곱해서 400이 몇 명 있다? 2명. 2명이 있다. 전체를 20으로 나눈 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이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5의 제곱을 더해주면 분산이 끝나는 거예요. 자, 루트 쉬워요. 그러면은 뭐 0, 0, 0, 0, 0 2. 이로 작다. 얘는 얼마야? 2를 다 지어줄까? 네. 계산해서 일단 80 더하기 70 더하기 40 더하기 80을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80이 네. 쌀. 160, 200, 270이네요? 270을 2로 나누면 얼마야? 135죠? 135에서 1.5의 제곱 20점 2.25를 빼면 되겠죠? 분산은 132.75. 2.75가 바로 분산이고 전체 루트 씌운 게 뭐다? 표준편차. 표준편차죠. 그죠? 아, 이거 그냥 계산할수록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0.75 단위까지 나오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구하시면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숙제는 일단은 다 워크북 다. 그다음에 힘내. 파이팅! 파이팅. 워크북도 다 해오고 본책도 다 해오고. 수요일 날 꼭 와. 근데 민소